상황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제 극심한 분리불안. 그러니까 진짜 이 친구는 분리불안인 친구기는 해요. 신발장에서부터 엄마 찾으면서 울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저희는 그래도 첫 세션에 한번 분리를 시도를 해보긴 해요. 근데 이제 2, 30분 동안 진짜 자지러지게 울어가지고서 결국은 어머님이 이제 들어오셨거든요. 어머님도 아이가 좀 불안이 높다는 것도 알고 분리가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기는 해가지고 천천히 분리해달라고 좀 요청도 해 주셨고요. 엄마가 들어와도 사실 문제였어요. 계속 코알라처럼 좀 안겨가지고서 안 떨어지려고 그러긴 해요. 처음에는 막 장난감 뭐 활동 제안을 해도 다 거부를 하고 뭔가 치료적인 접근 자체가 되게 어려운 경우긴 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이제 관계 형성이랑 상호작용 대상을 전환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기는 해요. 사실은 그럼 이 친구한테는 지금 엄마가 진짜 가장 중요하고 엄마가 정말 좋은 거거든요. 요 상호작용 대상을 좀 이제 선생님이랑 이 치료실로 전환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기는 해요. 사실은 그래서 엄마가 이제 동반해가지고서 바닥에서 이런 식으로 함께 놀이를 하면서 치료를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일단은 이런 친구들한테도 사실 되게 중요한 게 강화제이기는 해요. 왜냐면은 엄마랑 붙어 있는 거 말고 뭔가 이제 선생님이랑 이 공간에서 내가 되게 재밌게 놀고 여기서 긍정적인 경험을 쌓으려면은 사실 선생님 처음 보는데 안 좋아하죠. 엄마 외의 사람들은 다 불안한 거예요. 이 친구는. 그럼 사실은 물건으로 저희가 조금 그런 얘가 되게 홀릭하는 아이템들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하기는 해요. 그런 걸로 인해서 상호작용 대상을 전환하는 게 첫 단계기는 해요. 저는 두 번째 단계는 이제 물리적인 분리를 조금 더 시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업 환경을 조금 더 구조화를 시키는 거예요. 여기서도 중요한 게 공간 내에서 분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방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푼이 분리라고 그러면은 치료실이 있고 엄마는 밖에서 기다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분리불안이 진짜 심한 친구들은 어머님이 들어오는데 공간 내에서 거리를 늘려가지고서 이 공간 내에서 분리를 시도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긴 해요. 그래서 어머님이 이렇게 뒤편에 책상 의자 앉아가지고서 어머님이 핸드폰 하고 계셨어요. 사실 어머님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좀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어머님한테 이제 핸드폰 하라고 했는데 사실은 뭐 핸드폰 하고 있으면은 그 엄청 관심 보이는 아이들한테는 그냥 책 읽게 해요. 책 읽게. 근데 이제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핸드폰에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가지고서 어머님이 이제 핸드폰을 하고 계신 걸로 했어요. 자, 이제 3단계는 그래서 이렇게 책상에 앉아가지고 선생님이랑 착석을 해가지고 수업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책상 사실 착석 시에도 조금 어려움이 많이 보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불안하고 다음 상황이 예측이 안 되니까 착석 유지가 좀 어려운 부분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불안 때문에 착석 유지가 어려운 거예요. 불안하니까 엄마한테 달려가고 계속 보고. 그쵸. 선생님 뭐 좀 시키면은 약간 이제 조금 울면서 조금 찡찡거리기도 하고 소리도 지르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사실은 이렇게 불안한 친구들은 약간 그 불안을 루틴으로 오히려 좀 안정화를 시켜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루틴이라는 거는 사실은 반복되고 내가 예측할 수 있는 일과잖아요. 그래서 불안이 높은 친구들은 오히려 예측할 수 있는 루틴을 좀 만들어주면 그 불안이 되게 감소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말로만 설명해주면 모르겠죠. 그쵸. 우리 이거 하고 뭐 엄마랑 같이 놀 거야 해도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시각적 시간표를 좀 도입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보시면은 요런 시간표기는 해요. 그러면은 요게 이제 선생님, 저희가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한 거예요. 여기 선생님, 아이예요. 자, 그러면은 초반에는 그러니까 뭐 선생님, 그 다음에 기훈이, 뭐 책상 시간, 선생님 기훈이, 바닥놀이 시간, 선생님 기훈이, 책상 시간. 요런 식으로 얘가 예측 가능하게, 그리고 여기 엄마, 선생님, 기훈이, 바닥놀이 시간. 이러면은 내가 엄마를 언제 만날 수 있고 뭘 해야 되는지 예측 가능해지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책상 수업을 하게 된 거에는 어머님의 요청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이 친구는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 저희 기관에서 7개월 정도 수업을 하고 있는 아이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분리는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분리를 하는 거에 있어서 완전 분리를 목표하게 되지는 않았고 엄마가 있는데도 수업을 진행한다가 이제 점차 목표로 변화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책상 수업을 하게 된 이유가 어떤 거였죠?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가 언어가 너무 안 느는 것 같다. 오히려 분리는 어머님은 그렇게 크게, 워낙에 분리가 안 되는 친구니까, 그거는 오히려 어머님은 크게 고민이 안 되는데, 어쨌건 언어 치료 받으러 왔으니까, 언어가 너무 안 느는 것 같다.
그쵸. 사실은 그때 저희도 멘탈이 많이 나가긴 했어요. 이게 잠깐 분리를 함으로써 뭔가 수업을 더 조금 구조화되게 체계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와, 분리가 쉽게 안 될 안 것 같은 됐죠. 거예요. 근데 이제 어머님은 언어가 안 된다는 이제 그 피드백을 주셨으니까, 사실은 그래서 결정을 했던 게 어머님이 그냥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책상에 앉아가지고서 저희가 수업을 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조금 바꾼 거기는 해요. 사실은 이 친구는 선생님 아직도 분리는 안 돼요. 이 친구는 분리는 지금도 안 되는 친구인데 저희도 분리를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공간 내 분리가 아니라 공간 외적인 분리는 지금 이 친구는 앞으로도 조금 시도는 하진 않을 것 같기는 해요. 이제 40분 타임에서 엄마를 만나는 시간이 한 3분 정도가 되게 되었고 선생님이 점차 계획 중에는 있는데 너무 무리되지 않는 단계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친구가 진짜 심리적으로 분리불안이 너무 심한 아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엄마랑 조금 떨어지기 싫어한다 그런 게 아니라 선생님들도 그런 것도 되게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간 외적인 아예 공간 바깥으로 분리를 하는 것도 분리의 방법이긴 한데 진짜 분리불안이 너무 심한 아이들 같은 경우 이렇게 공간 내에서 분리를 하셔가지고서 그냥 수업을 좀 진행을 하시는 방법도 있다는 것도 조금 알고 계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분리만 계속 시도하다가 얘는 울고 3, 4개월 시간 지나고 사실 그럼 애가 하나도 안 늘긴 할 거거든요. 그럼 사실은 어머님도 불만이 쌓이는 게 당연할 수밖에 없기는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분리가 너무 안 되고 분리불안이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공간 내에 분리를 하셔가지고서 이렇게 그냥 체계적으로 그냥 수업을 진행을 하시는 방법도 저는 오히려 권해드릴게요.